그럼 이번에는 7주차 과제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참 여러분들도 뭐 재택 수업 힘드시겠지만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과제 내랴, 해설 찍으랴, 뭐 참 바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렇게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드신 것 같은데 기운을 내서 우리 학기 말까지 좀 더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카피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카피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 안에 PY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되거든요. 매번 PY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PY를 여러 개 같은 프로젝트 안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력 파일도 같이 들어 있어도 되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은 걸 다 한 프로젝트 안에 때려 넣는 건 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 같은 경우에 주차별로 한 프로젝트씩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PY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푸드 py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푸드 인덱스 1.txt를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뭐 롱 엔코딩이라고 나오죠. UTF-8이어야 되는데 8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뭐 메모장에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메모장은 우리가 모든 인코딩을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NC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NC 엔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는 UTF-8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읽지를 못합니다. 파이참도 아예 UTF-8만 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UTF-8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야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알아서 엔코딩을 바꿔주기 때문에 읽어 들어온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S 해서 한번 눌러줘서 세이브를 시켜주시면 저장까지 잘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지금 이 디렉토리로 카피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파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디렉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이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지금 이 파일이 복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행도 시키고 고치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드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init이에요.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셀프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다 정해줘야 돼요. 셀프에 들어가야 될 필드들이 여기에 다 초기화가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그냥 초기값 0으로 넣든가 하면 되는 거죠. 비어있는 리스트 또는 0으로라도 초기화를 여기서 다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초기화예요. 그래서 그걸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야 되는 거죠. 셀프 이외에 추가적인 매개 변수는 그걸 초기화하는데 필요한 애들이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줄 읽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드니까 라인이 오면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얘가 스플릿을 하고 뭐 알아서 초기화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음식의 번호가 파일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파일에 없는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인덱스라고 해서 번호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푸드에 번호로 넣고 나머지는 라인을 쪼개서 알아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init이라는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을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모든 클래스는 만들 때 init을 먼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init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화면에 얘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또 디버깅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출력 함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함수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여기 토큰이 네, 토큰의 첫 번째가 카테고리면 한 개밖에 없거나 또는 첫 번째가 카테고리면 마이너스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테고리를 찍어라. 이렇게 프린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 기본 값을 설정해주고 그래서 넌이면 그냥 찍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안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기능으로 넣어 본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에서는 f스트링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플러스로 해도 되고 그냥 콤마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탭을 이용해가지고 띄워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8S라고 써주면 적당하게 빈칸이 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게 일괄로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한글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8S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8S하고 탭을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써서 출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출력이 어떻게 해서 줄 맞췄냐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줄 맞추기는 그냥 사실은 좀 그 약간의 꼼수를 동원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한글 줄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탭도 넣어보고 뭐 숫자 조절해 가면서 해보시면 줄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100% 맞을 필요는 또 없고요. 아주 긴 게 있는데 뭐 꼭 우리가 줄을 맞춰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들여쓰기를 줄 맞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예요. 매치가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점이면 무조건 리턴 true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점이 들어오면 전부 다 출력을 시키죠. 그렇지 않고 숫자면 그것이 칼로리가 더 큰 애만 돌려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름에 부분 매치되거나 카테고리에 부분 매치되거나 또는 유닛에 부분 매치되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면 매치가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if 해가지고 return true 할 조건을 이렇게 열심히 써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의 리턴식으로 써주면 else 같은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들여쓰기도 몇 번 없이 간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일단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아래쪽에다가 써주시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바로 이 식을 써주는 게 좋아요. if 뭐면 return true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얘가 true면 true, false면 false가 리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다음에 바로 반환식을 써주는 true인지 false인지 반환식을 써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토큰스에 여러 개가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토큰이 리스트로 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매치를 이용할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매치 함수를 셀프 매치죠. 그래서 셀프가 가진 메소드 매치를 이용을 할 건데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닌데 매치가 안 됐어요. 지금 그죠? 매치가 안 되면 리턴 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외의 경우는 다 return true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키워드에 하나라도 안 되면 return false인 거죠. 다 되면 return true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 loop 안에서 안 되는 거 하나라도 발견하면 return false 해버리고 그걸 다 무사히 통과하고 return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모든 토큰스에 있는 것들이 다 매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return true를 해줍니다. 그래서 return false를 다 걸러주고 남은 애가 return true인 경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매치가 안 되면 그러면 false예요. 매치되면 그 다음 토큰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매치가 돼버려도 return false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면 매치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첫 번째 글자 제외하고 넘겨서 매치를 불러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방식이고요. 뭐 다른 방식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푸드 하나가 알아서 멀티 매치도 하고 매치도 해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게 한 개여도 되니까 우리는 멀티 매치만 부르면 되겠죠. 밖에서는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포루프 돌릴 거니까 멀티 매치를 통해서 내가 키워드 한 개짜리나 여러 개짜리나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리스트를 하나 비어있는 리스트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첫 줄 뭐 필요할 줄 알고 넣었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리스트에 대해서 입력 파일을 한 개씩 읽으면서 우리가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받아와서 이건 0부터 시작하는 번호니까 1 증가한 번호를 푸드한테 줬어요. 그러면 1번부터 번호를 매겨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나오는 순서대로. 그리고 라인을 보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것을 푸드 리스트에 어펜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애들을 차례로 쭉 넣었고요. 카테고리를 리스트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카테고리는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큰스를 키워드를 받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토큰스의 제로가 엔드면 즉 첫 번째 단어가 엔드면 브레이크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토큰스를 멀티 매치에 보내서 매치가 되면 프린트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멀티 매치라는 메소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중 키워드 검색이든 단일 키워드 검색이든 마이너스든 마이너스가 아니든 다 알아서 걔가 해결해 주게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럼 이용하는 쪽에선 굉장히 편하죠. 내가 푸드에 대해서 이 함수 하나만 알면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매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제가 여기다가 또 코딩 콜 TF8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런푸드 하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밥 마이너스 800 하면 800이 넘지 않는 밥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과일인데 단위가 그 조각인 애만 보고 싶다. 그러면 수박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강력해요. 우리가 다중 검색하면서 제외 검색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검색 기능을 프로젝트에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7주차 과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사용에 대해서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8주에는 클래스 2개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